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간 갈등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추 장관의 수사, 기소검사 분리 발언을 계기로 해서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태가 총선을 망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지난 11일이죠. 그제 뜬금없이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조용한 호수에 그냥 돌을 또 하나 던졌어요.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그 사설을 보니까 추 장관의 그런 막무가내 수사 방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비판을 아주 강하게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발끈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추 장관의 이런 독불장군 행태 왜 이럽니까? 뭐 정권이 망할 때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정권이 망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 그 문정권을 많이 흔들어놨거든요. 지난 여름부터 흔들어놨잖아요. 광화문에 사람 몰리게 하고 거짓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화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지금 화나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추미애가 더 화를 나게 만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번이 이 3라운드예요. 첫 라운드가 뭐냐면은 정권 실세 기소를 막은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 사람들 그 기소하는 거를 그 이성윤 그 서울지검장 그 자기 꼬봉시켜가지고 못하게 했잖아요. 그 1라운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이겼잖아요. 2라운드가 뭐냐면은 공소장 공개를 막은 거. 공소장 공개 막았죠. 국민들은 천천히 하라고 된다.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모르고는 국회가 판단하고 법원이 판단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봐도 하다못해 민변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지금 그런 상황. 자기네 패거리 내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3라운드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소 안 된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둬가지고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거니까 문정권이 세 사람만 나오면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조국, 추미애에 의해서 한 사람만 더 나오면 망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될까 지금은 궁금한데 추미애까지 해서 반은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죠. 한 사람이 마지막 대못을 받을 건데 마무리할 사람이 그렇죠. 하나 더 나와야겠네요. 마무리가 저는 문재인 가족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진단도 해봅니다. 청주 버스터미널 그 부지 특혜 뭐 분양인가? 이건 수사를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김정수 관여됐다는 의혹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게 청주지검을 맡고 있는데 그 청주지검에 가 있는 검사들이 다 윤석열 총장 라인들입니다. 이번에 좌천에서 귀향지로 보냈거든요. 근데 귀향지에서 큰 고깃대를 만났어요. 잘못하면 월척 큰 걸 하나 낚였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라는 사람은 이 정권을 망하게 한 1등 공신이에요. 지난번에 드루킹 오늘 보니까 3년형 받았더라고요. 뭐 그래요. 드루킹이 이렇게 저절로 수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추미애가 들고 추미애가 당 대표할 때 이거 왜 수사 안 하냐고 탁달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김경수까지 경남도지사까지 구속되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또 좀 논리가 있고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추미애가 그 삼행시를 줬잖아요. 추미애는 미운 짓만 기를 쓰고 하는 애가 뭐더라? 뭐 하여튼 좀 뭐 하여튼 추미애 갖고 삼행시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 트루킹 3년 선고 받았는데 그 당시 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런 공작이 이루어지고 여권 핵심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당 대표가 사실은 허수아비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드루킹 그거 댓글 조작 왜 자기 편인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자기 쪽을 위해서 그런 댓글 조작을 하고 킹크랩을 활용한 것을 전혀 모르고 수사하라고 강조하다가 그게 파보니까 김경수라 해가지고 줄줄이 지금 고구마줄 엮여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만 뒤로 이렇게 하고 자치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만 한 거죠. 조직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거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 조직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죠. 멍청하면서 게으른 게 오히려 훨씬 낫죠.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추 장관은 지금 요새 계속 사고를 치는데 자기 뭐 민주당 의원들 그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청와대하고도 뭐 이렇게 조율이 된 것 같지도 않고 당정 협의도 없는 얘기를 그냥 자기 혼자 한다. 지금 그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금 원맨쇼를 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도 통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판사 출신이고 법을 전문하신 분인데 이제는 판사 끝나고 나서는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해버렸나?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시 합격해도 워낙 오래됐으니까 뭐다 잊어먹을 수도 있겠고. 그래도 오선 의원을 하신 분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별로 공부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총장 지시는 검찰총장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고 일반적.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은 검사장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일반적인 것만 하고 구체적인 거는 서울지검장 이성윤 그 서울지검장 목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검찰청법 모르는 거죠. 검찰청법 12조에 의하면은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연하죠.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성된 게 검찰청입니다. 계급이 두 개예요. 대장하고 병사. 검사. 이게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장이라는 거는 그 법에 없는 그냥 보직이에요. 직이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일종의 체크를 좀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한 거다. 그게 검찰총장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검찰총장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은 검찰총장이 결정도 하고 결재도 하지만 나머지 다 일반 그 조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나 이런 데서도 정결 사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 정결, 부장 정결, 무슨 뭐 상무 정결 이렇게 하고 사장은 아주 중요한 것만 결재를 하는 거죠. 대표이사가 하는 건데 그걸 정결로 넘겨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하는데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은 수사검사가 기소하고 공판부 검사는 자문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추미애가 공부를 해도 제대로 좀 하지. 아니 추미애는 못 하더라도 조능관 검찰국장은 이런 정도를 가지고 배석해서 일본 사례를 예를 들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본 법무부라든가 검찰청 거기에 자료를 공문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도 분석을 해갖고 이렇게 내놔야 하는데 어디서 그렇다 하더라 하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니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뭐 공소장 공개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미국도 안 하고 독일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알아보면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요. 법무부라는 게 원래 법을 다루는 데는 사람들이 좀 신중하고 꼼꼼한 그런 성격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덜렁덜렁. 법무부 공무원들도 참모들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추미애가 워낙 거짓말을 앞서서 하니까 엊그저께 왜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그 참모들과 오랜 시간 수기를 하고 토론을 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질 테니까 공개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다. 근데 다들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오랜 동안 토론이라는 게 그게 일사불란하게 했으면 오랫동안 토론이 됐을까요? 다 반대했는데 추미애만 혼자만 부득부득 하니까 나중에는 그만해 하고서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율배반적인 말을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처라는 것은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법무부는 더 그렇죠. 근데 추미애가 가가지고는 완전히 정치부처화 돼가지고
매일 언론에다 기사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언론 플레이를.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은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지휘권은 뭐 지검장 검사장한테 있다고 했는데 김우석 정읍지청장 전주지검 산하에 있죠. 정면 반박하고 추미애를 들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자칫하면은 검찰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관의 권위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도 하도 많이 하고 자화자찬을 많이 하니까 엊그저께도 한 얘기 중에 지난번 검찰 학살 인사 있잖아요. 그 인사에 대한 평이 아주 좋다. 그래요? 평이 아주 좋아서 내가 인사한 다음에 사표 낸 사람도 별로 없더라. 그리고 나는 탈정치인으로서 저 법무부 장관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자화자찬이라 추천이라고 할까요? 그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어제 달나라 쪽에 갔다 왔나? 여행을? 혼자 꿈꾸면서 들은 거를 잠자다가 꿈에 뭐 계시가 있었는가 봐요. 하여튼 지금 검찰이 왜 사표를 안 내겠어요? 다 안 내기로 결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굴욕을 당하고 하더라도 이건 절대 내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와 그 결기가 사표를 안 내게 한 거지. 그거를 인사가 참 잘 됐다고 하는 거 정말 뭘 모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기자간담회 하고 어제 대검찰청에 기사의 수사와 이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원관 검찰국장이 기획조정부장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좀 면담하고 싶다 요청했는데 윤 총장이 이런 자에 거절했다고 그러대요. 말 같지 않으니까 안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돼야지 논의를 하죠. 지난번에 검찰 그 학살 인사할 때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모양 갖추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부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기소하고 수사하고 어떻게 분리를 해요. 수사 검사는 현장에서 직접 그 자초지종을 다 아는 건데 나중에 기소하는 검사는 서류만 한 뭉치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한 가방 줄 거예요. 그래서 판단에 언제 다 공부해서 언제 다 봅니까? 그럼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물론 검사가 조금 무리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기가 수사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무슨 수를 별건 수사를 하든 뭐 먼지떨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지요. 한번 걸릴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 공소 따로 이렇게 둬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 형편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사실상 안 만나겠다는 것은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자고 이렇게 오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나봤죠. 그게 무슨 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른데 뭘로 만나느냐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지금 추 장관이 공수장 비공개로 또 고발당했잖아요. 그거 수원지검에다 얼른 배당을 해버렸어요. 빨리 그거 수사하라고. 그러니까 윤 총장으로서는 추 장관한테 더 밀리지 않겠다. 그런 입장 표명이라고 봐야겠죠. 윤 총장은 정치적 행위를 안 해도 저절로 상대편이 자꾸 넘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슈팅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대권 주자 2위 올라오게 저절로 그래요. 지난번에 공소장을 공개를 막는 것도 그 청와대 그 왜 그 정무비서관 아니 저 정무비서관 한 뭐죠 한병도 한병도나 뭐 이런 백원우 같은 사람이 이거는 뭐 짜고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정치 수사라고 기획 수사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공소장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럼 국민이 볼 때는 누가 더 정의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밝혀지면 공개하면은 자기들한테 여권으로서 청와대에서 불리하니까 그 범죄 상황이 낱낱이 밝혀지니까 그걸 덮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특정해갖고 다 사실 공개돼 버렸죠. 오히려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숨기면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한 건 오히려 일을 더 저지른다고 그러죠. 공소장을 국민들한테 더 깊이 낙인시켜준 거죠. 그리고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도 공수처 빨리 생기면은 윤석열 총장부터 샅샅이 죄상을 밝히겠다고 그랬거든요. 참.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은
자기가 사표 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런 말 할 수는 있어요. 국민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청와대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기소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런 정도 무리를 빚었고 또 지금까지 청와대에 있으면서 기소가 된다든가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안 나간 사람이 옷을 벗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울산 사건 4인방은 또 그라인도 지금 민주당이 골머리를 썩고 그 네 사람이 다 공천 신청했잖아요. 황운하, 무슨 한병도, 또 송병기, 또 장완석. 그 사람들 다 또 면접 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떨어뜨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넣어주자니 이거 국민들 눈치 보이고 떨어뜨리면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연루가 된 사람인데 황운하는 특히 그 송병기는 터트리면은 메가톤급이 나올 텐데요. 메가톤급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이 정권이 이제 완전히 뭐 세 번째 추미애 다음에 임명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황운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사가 됐고 뭐 했다고 탁 터뜨려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정봉주 강서갑에 나오는 정봉주 그런 사람이 억울하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사카 총영사 보내는 것뿐이 없어요. 좋은 자리.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자리 있잖냐. 뭐 어디 상하이 총영사 그 좋다이. 그렇죠. 뭐 이렇게 하든가. 한전은 너무 크고 뭐 도로공사 사장 어때? 그 정도면 괜찮죠. 뭐 이렇게 해갖고 달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송봉기든 누구든 간에 그 네 사람 중에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를 안 준다고 하면은 그렇죠. 반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비밀을 정권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 저 황운하는 뭐 수사에 직간접으로 개입이 돼서 청와대하고 소통을 한 사람이잖아요. 스모킹건이죠. 저런 사람이야말로. 그러니까, 진짜. 청와대에서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정말 자기 깜빵갈 생각하고 다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 윤석열 총장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지만 자기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다 하면서 2개나 지금 기소를 당했는데 이쪽에서는 황홀하죠. 스모킹건이. 그 울산시장 소사 빨리 제대로 안 한다고 너희들은 밥값도 안 하냐고 뭐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 정보 수사들, 정보 형사들이 밥값을 못 온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가져온 게 가서 그쪽에 들어보니까 조국이가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까 그 고소 고발을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갖다 황운하한테 보고 오니까 이런 친구들 그래갖고 다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인사를 갖고 저 어디 외곽으로 내려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김기현 잡으라는 정보를 갖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들 잡는 정보를 갖고 오니까. 또 경찰이 또 너무 세세한 거 청와대 하명한 공문을 또 검찰이 또 다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는데 진짜 문정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바보 같은 게 촛불 이후에 전 국민이 잘하도록 성원하고 너희들은 과거에 잘못한 거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하라고 하고 기회도 참 좋았는데 그 밥통을 다 깨버린 거죠. 그래서 추미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이제 핵심은 임종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은 잔챙이들이고 그래도 이제 대통령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 임종석이기 때문에 임종석 기소를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잘했다고 또 조국은 박수를 치자 뭐 그렇게 또 SNS에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수사 검사랑 기소 검사 나누는 거가 사실 내 아이디어라. 내 아이디어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부창 부수 비슷한 거예요. 박수 치고 어떻게 보면 똘끼 있는 똘 행동하고 서로 박수 치고 하는데 둘이 말아먹는 거예요. 추미애랑 조국이가 문정권을 말아먹는 거예요. 정권을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조국 입장에서 이렇게 분리해놓으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수사 어차피 수사를 자기가 받지 않을 수 없는데 15번이나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공소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소로 하는 검사를 따로 두면은 거기서 이렇게 그렇죠. 기소 못하게 해버리니까 잘했다고 박수 칩시다. 기소하는 이런 검사 몇 명만 딱 측근
청와대 입김이 닿는 측근들을 딱 임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임종석이가 총선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기소가 되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까지도 사실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뭐 수사 조사를 넘어서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참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지 않으면은 정권이 후반기로 갈수록 그렇지 않아도 힘이 빠지는데 과연 유지할 수 있나 이런 공포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공포감을 오히려 상쇄하기 위해서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뭐 민주당 선대본부장으로 기용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오래 전부터 지금 호남 네. 쪽을 맡는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기용하려고 하는데 임종석은 지금 뭐 겉으로는 내가 어떻게 맡느냐 하는데 속으로는 그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연동형을 도입해 놓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가 대여섯석뿐이 못 얻잖아요. 그러면 10대에서 그건 충분히 얻는데 그걸 벌충할 데가 호남뿐이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28석 중에서 23석이 국민의당이 가져가 불고 6개뿐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도 반타작을 해야 하려면은 누군가가 아주 짱짱한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임종석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낙연은 호남이지만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종로 비우고 어디를 다니겠어요? 종로 절대 낙관을 못해요. 그럼. 뭐 지금 1등 나오지만 낙관을 못해요. 종로가 평창동 이쪽은 또 보수색이 또 짙은 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PK 지역 부산 경남 뭐 문재인 시간만 남은 가서 사실 지원하고 있지만 PK 지역 민심이 상당히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죠. 위기의식이 또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를 어떻게든 예. 호남 본부장 선대위원장을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도 앞으로 대권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거기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면 이렇게 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좋은 뭐 그런 대권 가는 수도 있지만 또 경우의 수 하나 유력한 경우의 수가 또 있잖아요. 쇠고랑 차는 거. 그렇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총선까지만 일단은 스톱한 거지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4.15 총선 끝나자마자. 그렇죠. 네. 임종석 수사는 자칫하다가는 임종석이 무너지는 경우는 그 다음에 무너질 때가 대통령뿐이 더 있습니까? 예? 문재인한테 수사 그렇죠. 조사 네. 칼날이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임종석의 기소를 막기 위해서 지금 별하별수를 추미애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점도 있지만 추미애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렇게 지금 방방 뜨고 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 뭐 서울시장이든 대권 계획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쫙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는 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왜 자기 죽었다는 부고 빼놓고는 무조건 나오는 게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예. 부고 기사 빼놓고는 다 나오게 저기 서초동 검찰청사 고검에다가 또 그 의정관이라고 또 그 홍보실을 만들었잖아요. 대변인실을. 부대변인실인가 뭐 하나 만들었죠. 의정관을. 그렇죠. 그리고 기자회견도 뻔질나게 자주 하잖아요. 예, 그게 할 때마다 뉴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니까 뉴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싸움을 해야 뉴스가 된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잔챙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 윤석열하고 붙어야 이게 기사가 되는구나. 이걸 딱 감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때리는데 맞는 건 문재인이가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골병들게 생겼어요, 지금. 추미애가 간접적으로 쓰리 쿠션으로 지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쳐야 이게 기사가 커진다는 걸 알게 돼요. 정치 감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한테 어퍼컷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지금 그 공이 어디로 날라오냐면 총선을 앞둔 민주당한테 지금 날라오는 거예요. 추미애 리스크로 당이 지금 총선 망하게 생겼다. 이거 망치게 이게 지금 부글부글 한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그런 사람은 액물이라고 하거든요. 액물이죠. 엉뚱하지만 조직이 피해를 주는 거죠.
과거에 왜 노무현 탄핵 때도 앞장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엉뚱한 일하는 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삼보일배 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추미애 바이러스가 더 걱정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참 말은 못하고 지금 공천이 한참 또 심사 중인데 괜히 또 이빠른 소리 했다 바른 말 했다가 찍힐까 봐서 말은 못하는데 17일부터 국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다들 한마디 좀 하겠다. 주의를 주도록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는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끽소리 못하지. 총선 전에 말 못하죠. 선거 끝나야 얘기하는데 선거 끝나면 판이 다 끝나는데요. 예, 저는 일본 왜 요코하마 항구에 뭐 프린세스온가에 뭐 3,600명이 지금 승객이 갇혀 있다잖아요. 네. 예, 내리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저는 저 민주당이 저 추미애 바이러스 때문에 저 크루즈에 지금 갇힌 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 진짜. 예? 예. 크루즈에 갇혔어요 지금 민주당이. 예. 예. 추미애를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추미애는 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칼을 쳤는데 그 자기 편 쪽으로 자꾸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목을 자꾸 치고 자기 앉아 있으니까 이게 참.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부글부글한데요. 아니 참 조국이가 그냥 당을 또 그냥 들었다 놨다 하더니 이제는 추미애는 들었다 놨다가 아니라 완전히 엎어버리고 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어려운 싸움 하는 데가 저 김부겸, 예. 저 대구 수성 가서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죠, 힘들죠. 또 김영춘 이런 예,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럼. 네, 죽을 지경이죠. 좀 골목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뭐 좀 표 좀 모아놓으면 그냥 갖다 찬물을 쫙쫙 찌끄러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속된 말로. 네. 그래서 종로 쪽에서도 요새 황교안 가면은 그동안은 싸늘했는데 이 손이 굉장히 황교안 만나는 손이 따뜻해졌대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추미애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 황교안 지지도가 높아갔던데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결심한 것은 아주 잘한 거고 17일부터 이제 국회가 열리면은 지금 영향권은 없지만 안철수 국민당 국민의 당이 아니라 지금 국민당 대표께서도 아직은 당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추미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하태경 세보수당 지금 대표죠 이 사람도 그렇죠. 공동대표 비슷한데 이 공수장 이 공개 거부한 거 이런 걸로 탄핵을 하겠다니까 거기다 신라젠 이런 공수장도 공개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라젠 수사. 그래서 자칫하면 이번 임시국회 추미애 탄핵안이 발의되면은 이제 4+1도 가동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지금 자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민주당 지금 따질 때가 아니거든. 추미애가 또 국민들한테 완전히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다는 건 다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 일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1+4에서 4가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요. 예, 완전히 뭐 흩어졌죠. 손학규니 저 대한신당이니 손학규 대표가 물러날 생각이 없잖아요. 없죠. 물러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방 빼라고 하는데도 절대 방 못 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70대의 권력욕은 20대의 성욕보다 더 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 손학규 대표의 그 권력욕은 20대 성욕보다 더 강한 거죠. 절대 안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왜 노욕을 요새 말을 바꿨잖아. 손욕이라고. 손욕으로 말을 바꿨습니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1+4, 4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탄핵안을 올리면은 지난번 1월 달에는 한국당에 올렸습니다만 뭐 결의도 안 되고 뭐 흐지부지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탄핵안 발의를 하면 이제 회기가 달라졌으니까 또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과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민주당을 박지원만 빼고는 다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뺀 1+4가 거꾸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부메랑이 돼가지고 박지원만 빼면 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세상이라는 게 돌고 돕니다. 윗물이 아랫물 되고 아랫물이 윗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추미애는 조기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방송에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놨습니다. 제목으로도 뽑았어요. 빨리 따로 낙마하라고.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쪽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오래오래 있어서 계속 사고를 쳐주는 게 좋죠. 그렇죠. 지금 박수를 치는 데는 한국당이에요. 한국당이죠. 한국당에서는 추미애가 아주 100만 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 뭐 조국,
역할을 많이 하고 또 진중권 교수도 또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좀 추미애 법무장관 별하별 일을 다 하면서 국민연장을 지르고 있는데요. 총선에서 엄하게 좀 심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